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검색하던 중 화성국제테마파크 아래 문호리 2차선 대로변에 조그마한 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개발 제한 지역 땅일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일종 일반 주거지역 땅이었습니다. 주변은 개발 제한 지역이었지만 일종 주거지역은 개발이 가능합니다. 바로 개발 제한 지역에서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폐율 60% 이하로 개발을 허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향후 화성국제테마파크가 개발이 되면 문호리를 통과해서 남측 산업단지로 넘어가는 길목이기에 중요한 입지라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 평수가 작다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79평 정도면 편의점 같은 소매점을 하기에 너무 좋은 입지를 가져서 평당 150만원에 곧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화성시 송산그린시티가 개발되는 인근은 호재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에서 4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화성국제테마파크 127만 평을 송산그린시티 1700만 평이 개발되는 지역 내에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전 선포식 때 경제부총리부터 도지사, 시장, 기업인 및 각계 원로들까지 총 출동해서 비전 선포식을 할 정도로 방송,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국제 테마파크의 규모가 롯데월드의 24배, 에버랜드의 3배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고 2026년에 1차 개장, 2031년에 완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국제 테마파크 주변은 투자용 토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주변이 모두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화성국제테마파크와 연접되어 있는 세솔동은 이미 택지 개발을 모두 마친 상태로 미니 신도시의 형태로 만들어졌고 원형지 투자 땅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개발이 발표되자마자 세솔동 34평 기준 아파트가 시세 3억 2천만원 하던 것이 단 하루 만에 5억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당시 현장에 가서 아파트를 문의해 보았는데 모든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나와 있던 물건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계약했던 아파트를 100배상으로 물어주면서 취소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개발 소식은 대형 호재로 작용해서 개발 제한 구역 땅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검색하던 중 화성국제테마파크 아래 문호리 2차선 대로변에 조그마한 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개발 제한 지역 땅일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일종 일반 주거지역 땅이었습니다. 주변은 개발 제한 지역이었지만 일종 주거지역은 개발이 가능합니다. 바로 개발 제한 지역에서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폐율 60% 이하로 개발을 허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향후 화성국제테마파크가 개발이 되면 문호리를 통과해서 남측 산업단지로 넘어가는 길목이기에 중요한 입지라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 평수가 작다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79평 정도면 편의점 같은 소매점을 하기에 너무 좋은 입지를 가져서 평당 150만원에 곧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전체 금액이 1억 1850만원 밖에 되지 않았고 대출 7천만원을 받아서 실투자금은 4850만원이기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실제 편의점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땅을 샀다는 것을 알고 주변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이 평당 300만원에 살 사람이 있다고 팔라고 부추겨서 결국 5개월 만에 매매를 했습니다. 평당 150만원에 사서 5개월 만에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고 평당 300만원에서 잔금 때 평당 5만원 할인해 주어 결국 평당 295만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회전율을 높인 결과로 만든 사례입니다.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4,850만원 투자해서 세전 9,520만원을 단 5개월 만에 수익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수익률로 보면 5개월 만에 200%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발되는 주변 땅을 수시로 체크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기회는 인생에 있어서 3번이 온다고 하는 말에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1년에도 수십 번도 더 옵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모르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계장치가 있다면 쉽게 판별할 텐데 그런 기계장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이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고작 1년 안쪽의 시간입니다. 제가 매매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오르는 지역의 땅을 사서 1년 안에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5개월 만에 실제 투자 수익이 3배 남겼으면 그럼 1년 안에 팔지 않고 3년 뒤에 팔면 10배, 20배 이상 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도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에 그칩니다. 투자 타이밍이라는 것은 아파트 갭 투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를 사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곳은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와 아파트 매매가의 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투자 수익이 높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 시세 차익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갭 투자가 유행했을 때 수십억씩 수익을 남겼다는 투자자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출 규제로부터 시작해서 종합부동산세 규제로 인해 갭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하는 방식이 토지의 갭 투자와 같은 형식입니다. 아파트는 갭 투자로 소위 몇천만 원에서 1, 2억 정도 수익이면 최대 수익이라고 하겠지만 땅은 단위가 커져서 수익 자체가 몇천만 원 정도의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년 안에 몇 억부터 10억까지도 팔 때마다 수익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갭 투자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아파트는 갭 투자를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땅은 사서 1년 안에 파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기획부동산 같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땅이란 것 자체가 오랜 시간의 경험이 필요로 하고 변화무쌍하며 시세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딱 떨어지는 디지털과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고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죽은 것 같은 시세가 개발 소식과 더불어 움직이고 한참 개발로 인해 시세를 이끌던 곳이 개발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현상이 있어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땅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저도 막막합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제가 투자하는 방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투자용 땅을 10년 정도 바라보고 가격이 아주 저렴한 지방 땅이나 현재 개발이 되지 않은 곳에 장기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안정적인 땅을 소위 비싸게 매입해서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확실한 땅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확실한 땅이기에 토지값이 비싸지만 실패할 확률은 줄어듭니다. 대신 수익도 줄어들겠지요. 제가 하는 방식은 위에 두 가지 방식 중간에 해당이 됩니다. 개발지는 맞는데 개발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발 압력으로 인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폭발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폭발을 해야지 사람들이 인지를 합니다. 그땐 늦습니다. 그때는 빨리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찾아다닙니다. 폭발하기 직전인 지역을 찾아 그곳에 또 투자를 합니다. 그곳이 폭발하면 그곳도 빨리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폭발할 지역을 찾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 투자 방식은 평생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은 계속 돌아갑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대 성장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개발을 멈출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에 국가 산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기에 도시의 발전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도시의 발전으로 인한 농촌과 도시의 변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빈부의 격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3기 신도시 GTX 철도 계획을 보더라도 모든 것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계속 개발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투자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역량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나요? 정확하게 토지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셨는지요? 개발되는 토지의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요? 개발이 되는 지역
토지 가격의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해서 그것을 단계별로 정의하고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용도 지역마다 농지의 가격과 그 외 토지들의 쓰임새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알 수 있는 자가 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저도 그것을 학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도시나 대형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지역의 수많은 경험으로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각종 볼 수 있는 지표와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매입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1년 동안 수십 개 땅을 사고 팔아 보았지만 리스크는 제로였습니다. 이런 토지 개발 이야기를 듣고도, 이런 실제 돈 버는 이야기를 듣고도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면 토지 투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억 원의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데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대충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떨리고 가슴이 뛴다는 사람은 꼭 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니까 가능하지 내가 되겠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을 가지고 하면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위 목숨 걸고 하는 거지요. 목숨 걸고 땅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좋은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기에 잘 찾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